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긴축의 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금리 불안감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약세장 속에서 호실적과 또 저평가 기대감에 상사주들이 투자 대안으로 부각이 됐죠.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속사의 현대차 공급 계약 소식과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LX 인터내셔널도 저평가 매력과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며 7%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긴축 경계감 속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이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주들이 5월 말부터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8조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두 의장의 만남. 이번에는 국내가 아닌 현지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다모바 하원 의장은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원전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원전주 흐름 어땠습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 속에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전기술, 우진 등도 빨간불을 지키며 마감했는데요. 오후 들어 상승폭이 축소된 점이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 원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바이오 육성, 윤정부 의료 AI주 들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인공지능 진단, 디지털 치료제, 세포 배양 분야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의료 AI주가 글로벌 AI 열풍에 가장 크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기록 중이죠. 네,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던 루닛은 오늘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루닛의 바통을 이어 뷰노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가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는 구간인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환경 이슈픽 종목 원전과 의료 AI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입니다.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뷰노, 딥노이드인데요.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지점 지점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8조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이었는데요. 6월 초에 한수원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한 데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체코를 방문하는 등 원전 세일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주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점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는 원전 관련된 뉴스가 뜸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
정부의 자신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졌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로 두고 있거든요.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서 최근에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건 그 바닥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합의를 조금 기대해 보는 것 아닌가, 또는 물밑 작업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기대해 보고 있고요. 먼저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실 텐데, 과거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하던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주장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 한수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1970년에 처음으로 원전을 지을 때는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APR 1400에 대해서는 순수한 국내 기술이다라고 밝히면서 결국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서 계속 흐지부지되고 이어온 소송인데,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수주를 따오기가 다소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원전 종목들은 EPS를 보여주기도 힘들었고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자신감을 보인다는 건 저는 분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주가에 반영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합의는 수주 확대 그리고 원전주의 밸류에이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기대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전주가 5월 말부터 우상향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인데요. 두 분 모두 고신호를 켜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석훈 PB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고신호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화력, 풍력 등 전반적인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과거 화력 발전 중심에서 원자력, 풍력 제품 라인까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연결 기준으로 이제 두산 밥캣, 소형 건설 장비라든지 이제 농경 장비 제조가 메인인데요. 54%를 차지하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적으로는 44%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수준의 원전 수주도 13% 정도로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중요하게 올해부터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외 원전 수주가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본업이 성장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고라는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등 에너지 쪽으로의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고신호 켜주신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지점장님도 고신호 주셨는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체코에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사의 주가는 과거의 대선 국면을 제외하면 결국 주가는 수주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 자료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동사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수주와 함께 주가도 플러스인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대선과 같은 이벤트를 제외하고 향후의 주가는 향후의 수주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데, 향후 원전 수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 전망치에 의하면 22년 1.7조 원, 올해는 3.3조 원 예상되고요. 24년도는 5.1조 원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미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확정적인 상황이고요. 확정적이다는 상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다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폴란드 퐁트누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큰데 이 배경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폴란드가 원전에 대한 분명히 수주 원전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게 일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수주를 받고 자금을 받는 이러한 정책도 논의 중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완성이 된다면 결국 수의계약에 의한 폴란드 퐁트누프 사업의 수주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지금 수주도 좋고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좋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향후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 두산 밖의 지분 가치도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주목할 또 다른 성장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요즘 인기 있는 이슈는 이제 두 가지로 SMR 소형 모듈 원로라고 하는 것과 두산 밥켓의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성장 모멘텀은 바로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확대될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엔 한국지리에서 배운 것처럼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석탄, 원자력, LNG, 석유, 수력 순으로 전력 수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지만 이제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2030년 에는 이제 LNG가 43%로 1등, 그 다음이 석탄, 원자력 비중으로 채워지는 만큼 LNG 발전 비중이 크게 높아질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 복합 화력의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 증기터빈, HR, SG를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개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할 때는 전체 기자재 비용에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60% 이상, 그리고 HR, SG가 10% 이상, 기타 보조기기가 이제 3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제조 기술을 획득하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이제 김포라든지 보령, 울산 여러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이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실적 추이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1,547억. 정도의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 흑자 전환을 2021년부터 하게 되어서 8,693억을 찍게 되었고 작년에는 2022년 1조 1,061억을 찍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 체크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고 갈게요. 박스권 저점에 담으신 분들과 고점에 담으신 분들의 수익률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기존 보유자들은 현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점장님? 네, 저는 목표가 25,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상승 여력이 15%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 낮은 목표가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분명 좋긴 하지만 저는 시장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캐파를 투자해야 되는 2차 전지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 수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수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고 베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승률 15% 목표가 2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고를 주셨지만 주도주로는 조금 부족해서 목표가를 상대적으로 가깝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한전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말부터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전기술 역시 두 분 모두 고신호를 켜주셨습니다. 이번엔 지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원전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 고신호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원전주가 오래 쉬었죠. 과거에는 대선에 의한 밸류에이션 한번 움직였지만 지금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 숫자, 수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 그 밑을 깔고 있는 수주는 발생하고 있고 결국 대규모 수주가 중요한데 저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퐁트누프 원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숫자의 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퐁트누프 원전 수주가 저는 100%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원전주는 수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강석훈 PB도 고신호 주셨는데요. 한전기술도 하반기 해외 원전 수주로 인한 효과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지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전 쪽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의 소송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일단 해소가 되어야 어떻게 체코나 폴란드 쪽으로부터 수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건이 원전 섹터 센티를 맡고 있는 것이라서 올해 초부터 폴란드 쪽 수주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소송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만큼 원전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 두 기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가시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4월 말에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 주셨죠. 미국에 가서 대화를 한 뒤에는 외국인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기술도 이런 소송 문제가 명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리딩 기업으로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데 그동안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이 먼저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줬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크게 올라준 것을 보면은 한전기술이 뛰어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업사이드가 보다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기술이 장기 보유자분들은 이 부침이 좀 큰 주가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피비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정하더라도 PER이 현재 150배 정도, 추가 해외 수주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한전은 장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나의 과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트를 통해 보더라도 82,000원이 저항선이 되면서 가격 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우상향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이 천장까지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82,000원을 기준으로 본인의 평균 단가를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재고 이후 더 오를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의료 AI주 보겠습니다. 바이오 육성을 천명한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죠. 기업 개별적으로도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속성 있는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피비님께 또 들어볼게요. 예, 그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최근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산업 쪽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이오 핵심 기술을 국가 전력 기술에 포함하고 바이오 제조 공정 기술 관련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 범위를 50%, 원래는 40%였죠. 로 확대하게 되고 또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R&D, 임상, 그리고 추출, M&A, 인수합병 등 이제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재 영입 같은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특히나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 기대감에 들썩이는 의료 AI주,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 뷰노와 딥노이드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신호 똑같은 방향인데요. 뷰노는 고, 딥노이드는 스탑입니다. 뷰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 소식이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10%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강석훈 PB께 질문 드릴게요. 뷰노의 단기 급등에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뷰노를 언급하기 전에 사실은 의료 AI 주의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게 맞는데요. 투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닛의 경우와 딥노이드의 경우에도 둘 다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조정이 크게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투자할 때 변동성이 좀 유의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뷰노라고 하는 회사는 루닛과 함께 이제 뷰노도 흉부 관련 의료 보조 AI로 특화된 기업입니다. 두 개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의료 AI 기업에서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해서 경쟁력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FDA를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인 만큼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수주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에 따라서 이제 고라는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이익원 지점장님도 고신호 주셨습니다. 국내 AI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피비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뷰노메드 딥카스가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루닛을 제치고 대장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혁신 의료기기 지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포인트는 이번 의료 AI가 섹터도 좋긴 좋지만 시장 현재 매크로 환경과 너무 잘 맞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와 실적은 좋지 않지만 금리가 내려갈 기대가 발생하면서 즉
역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던 20년 3월 달부터 유동성 장세를 거쳤죠.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당장 실적 안 나오지만 밸류에이션을 확대시키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뷰노나 루닉 마찬가지로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밸류에이션 확대, 미래의 이익을 당겨 씀으로써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확대시키는 요인이 바로 AI입니다. 이 AI와 바이오가 접목된 부분이 바로 뷰노 그리고 루닉과 같은 종목들이죠. 때문에 종목의 뉴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시장의 매크로 환경 때문에 종목이 더 가고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금리 자체가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멀티플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뷰노를 본다라면 이번 BDD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FDA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FDA의 승인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고 단순화시켜줬습니다. 만약 FDA의 허가가 났다라면 재료의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FDA의 허가가 나기 이전에 기대감이 얻는 부분이 시장 색깔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 추종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말씀은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그 매크로 환경과 맞아떨어지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뷰노가 내수 중심의 시장 형성이 단점으로 꼽히면서 실적도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반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지 PB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지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고 저의 경우에도 방금 살짝 언급했었는데 뷰노 메드 딥카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미국 FDA 혁신의료기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에선 처음인 상황이죠. 이 국내 의료 AI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수 쪽으로 돌고 있었고 해외에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FDA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 AI도 글로벌적인 기술력이 있다. 라는 이해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플로라는 기업도 미국 헬스케어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인수되면서 국내 혈당 패치보다는 해외로 시선을 돌린다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K-헬스 시장이 나쁘지 않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죠. 뷰노의 기술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이 점이 해외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속도로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만 300%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올라가는 주가에 신이 나면서도 이 언제 팔아야 할까 이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점장님? 도대체 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사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죠. 예상 실적도 없고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타겟팅 프라이스, 미래의 주가는 예상되는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EPS도 추정이 안 되고 멀티플은 분명히 많이 줄 수 있는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결국 시장의 컬러와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꺾일 만한 금리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의 추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시장이 꺾이면 종목도 없는 상황이고 그 시장의 컬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 간다라면 상장 당일 최고점이었던 39,350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 추세에 따라가는 전략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딥노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의료 AI주에 비해 탄력이 좀 약합니다. 두 분 모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스탑 신호 주셨어요. 강석훈 PB는 뷰노는 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고신호 주셨는데 딥노이드는 스탑 신호를 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게요. 예, 과거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루닛 IR을 갔을 당시에 들은 말인데 의료 AI 특히나 이제 암 진단 영상으로 보조하는 기업을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이제 전문성을 이 분야의 경우에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루닛의 경우에는 현재 최고 의료진과 컴퓨터 공학자들과 함께 이제 폐암과 유방암 중심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고 여기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이제 루니스코프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를 추가하고 있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뷰노의 경우에도 두 가지의 사업만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환자의 베드 위에서 침대 위에서 전반적인 이제 시그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술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렁 CT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두 가지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루닛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자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한 의료 AI 기업들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자금이 들어갔지만은 긴축되는 시점에서는 자금이 끊겨서 이제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딥노이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뭐 딥 AI, PHI, 딥 스토어, 딥 PACS, 또 뭐 범용신 사업으로 보안 인공지능과 AI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분화하여 전문 기술을 갖춘 기업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지점장님도 스탑 신호 켜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 네. 결국 기술력과 그 기술력에서 이어지는 매출이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이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단순히 숫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 이후에 매출을 보면 먼저 루닛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14억, 그 다음 해에는 66억, 22년도에는 139억, 그러니까 3배, 5배씩 매출이 증가가 했죠. 뷰노 같은 경우에 20년에 13억, 21년에 22억, 22년에 83억, 이렇게 21년에서 22년은 4배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20년에 1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성장을 했죠. 9억, 그리고 22년도에는 32억. 이는 시장이 향후에 그 AI 트렌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혜자와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결국 1등주라기보다는 2등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루닛이나 뷰노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주어야지만 실적이 아닌 밸류에이션을 상승시켜야지만 딥노이드가 간다라는 의미인데, 만약 그런 시장 환경이라면 저는 오늘 뷰노가 10% 오를 때 루닛이 6% 빠지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루닛이나 뷰노가 꺾이면 EPS를 보여줄 수 없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밸류에이션이 비싼 루닛이나 뷰노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EPS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딥노이드를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동종 업체 대비 실적이 부진한 점, 이게 약한 이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딥노이드는 그러면 기존 보유자들 어떻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점장님?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현재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뷰노, 딥노이드 이렇게 4종목 살펴봤습니다. 저희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의 기술에서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들 등락률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자, 한국 수출 포장이 9.56%로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3,38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 이제 금융사에서 지금 생명보험사를 담당을 하고 있죠.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개 매수 완전 자회사 편입설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아니라고 지금 공시를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간외에서는 반응을 주면서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녀공장이 따상에 성공을 했죠. 토니모리가 또 화장품 테마에 엮이면서 7% 넘게 오르면서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도, 코스닥 상승률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진바이오텍과 조화제약이 6%대 상승으로 지금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림당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시간에서 좀 마감을 좀 주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재건 관련주죠. SY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주민이 대피했다라는 소식에 이 재건 관련한 모듈러 주택 사업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시간에
시간에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 순위를 보시죠. 자, 메타랩스가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강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시간에서는 2%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이제 장 중에는 반응이 좋았고 오늘 장 중에도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시간외에서는 0.9% 밀리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무기술, 한컴이도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디톡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좀 있었죠. 하지만 노무라 증권에서는 로열티 수익이 앞으로 4배 이상 발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살짝 밀리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단일가 매매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거래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에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노훈민 파트너의 성광밴드, 강석훈 PB, 동원 F&B, 이익원 지점장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노훈민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성광밴드부터 라이징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의 라이징 포인트는 LNG선 수요 증가와 하반기 수주 확대 전망입니다. 네, 성광밴드 라이징 포인트로 LNG선 수요 증가에 따른 하반기 수주 확대 꼽아주셨는데요. 수주 확대에 따른 이익 성장, 저희가 눈높이를 좀 더 올려봐도 좋을까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서 이용되는 관이음새 제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에 사우디를 포함한 이제 산유 국가들이 이제 감산 결정을 연장을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액화 천연가스 LNG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재작년 대비 작년에 흑자 전환을 성공하여서 올해는 그 흑자 전환 바탕으로 더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주가 상승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S-오일의 사인 프로젝트 및 이제 말레이시아 FLNG 프로젝트 등이 기다리고 있음에 따라서 아마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LNG선 수요 증가로 인한 흑자 전환 그리고 하반기 수주 확대 라이징 포인트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5월 중순 이후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 들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14,160원인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저는 일단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있고 목표가는 16,000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6,000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동원 F&B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원 F&B의 라이징 포인트는 가성비 소비 열풍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점이란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평가 소외주라서 매력적이란 점입니다. 네, 가성비 소비 열풍 그리고 저평가 소외주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근 가성비 소비 챌린지가 진행될 만큼 가성비 소비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 성장세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 아는 참치 통조림, 햄, 음료 등을 포함해서 400여 개의 일반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산하의 동원 홈푸드가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해서 기업 간 거래를 대상으로 소스 등을 판매하는 조미 유통 쪽 매출이 작년부터 일반 식품 유통을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매출 비중은 조미유통이 이제 46%, 일반 식품 유통이 43%, 사료와 온라인이 각각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가성비 소비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매력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일단 일반 식품 유통 쪽을 말씀드리자면은 내식 소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참치캔과 냉장햄을 포함한 가공식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물품 판매 단가도 인상해서 그동안 오른 참치 가격과 환율도 충분히 상쇄했다는 점이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조미유통 쪽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식자재 판가를 올리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단기 급식 트래픽이 늘고 있다는 점도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단체 급식 쪽 매출이 외형과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력적인 포인트로서 저평가 소외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어가가 오르는 추이를 고려하여 실적에서의 상고하저를 예상하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1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는 만큼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가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공식품 판매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두 가지 매력 포인트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PER은 6.8배 수준이며 PBR도 0.7배 정도입니다. 매출액은 정말 지난 10년간 계속 늘었고 2020년 4%대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10%대 내외 성장률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작년 4조 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1,300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하기 전까지는 15%대 성장을 보였습니다. 탄탄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0년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여도 4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1차 목표가로 선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29,000원이라고 해서 이미 저평가 구간이지만은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25,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작년 상황을 반추한다면은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원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의 라이징 포인트는 SK온의 수율 개선 그리고 그로 인한 흑자 전환 과시화입니다. 네, SK온의 수율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 가시화를 라이징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SK온의 모멘텀이 강화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제가 라이징 스탁 첫 출연인데요. 그만큼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 있다라는 의미는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방 안정성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을 꼽았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총이 18조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화학 정유 부분이 S-오일이 8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캐파를 감안한다면 약 10조 원을 빼고요. 그리고 SK아이테크 시총이 7조 원인데 동사가 지분율을 60% 가지고 있고 할인율을 절반 정도 적용하더라도 2조 원입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18조 원에 화학 정유 화학 8조 원, 그리고 SKIT 지분 할인율 2조 원을 빼면 현재 SK온 같은 경우에는 약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3사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37조 원 평가받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0조 원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온 같은 경우에는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6조 원을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SK온에 바로 투자할 수 없고 물적 분할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 캐파를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결국 실적, 언제 수율이 잡히냐, 언제 적자를 해소하냐라는 부분인데 물적 분할 그리고 SK온 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이미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분기 턴어라운드를 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분기 턴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율과 AMPC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미 1분기에 AMPC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AMPC는 IRA 법안에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는 셀업체가 가장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에 AMPC를 반영했다는 건
SK온도 2분기 하반기에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율이 이미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MPC를 반영하고 수율이 잡혀간다라면 2분기든 3분기든 4분기든 저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흑자 전환이 된다면 현재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과 벌어지고 있는 이 시총 갭을 저는 충분히 메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RA 법안으로 인한 혜택 그리고 수율이 잡혀가고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25만 원 선까지 보던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시총 27조 원대인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손절가는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가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탁, 노훈민 파트너의 성광밴드, 광석군 PB의 동원 F&B, 이익원 지점장의 SK이노베이션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 장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특히 장 초반 매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5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 지금 5위로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5위는 KEC가 올라와 있습니다. KEC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에 7월부터 적합 인증 제품 전국 설치 가능성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EC 시간외에서 시세를 주고 있고요. 4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종목은 EN플러스인데요.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음극재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오늘 139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2% 오르면서 12,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3위 한번 살펴볼까요? 3위 종목은 애플페이 관련주 하인크 코리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5% 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 NFC 등으로 바로 주문이 가능한 바로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페이 합류 소식에 KB와 신한, 우리 3대 금융지주가 모두 밝혔죠. NFC 수혜 기대로 시장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에서 강하게 반응을 주고 있고요. 바로 2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위는 SY가 올라와 있습니다. SY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재건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SY가 좀 재건 관련주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주민이 대피를 하면서 모듈러 주택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위는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그룹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동사의 공개 매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래에셋그룹 관계자가 동사 주식을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계속해서 좀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미래에셋생명 지금 강하게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간 외 같은 경우 조금 더 그 흐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좋은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탑 두 번째 종목 SY를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SY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하게 시세를 봐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계속해서 여러 번 좀 보여졌었잖아요. 연속성 있는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관련하여서 이제 재건주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전쟁 관련주였던 이제 곡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 파괴 같은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재건주가 부각됨에 따라서 SY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제 장중에도 올라가고 시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SY 종목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할 정도로 이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도 수급받고 시간에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3로 올라온 하인크 코리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애플페이 확장 시에 기대되는 좀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애플페이와 비슷하게 이제 카드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엔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애플페이가 만약에 시장에 장중에 들어올 경우 이제 보급성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플페이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교통카드와도 이제 연관성이 있고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대로 3대 금융지주가 다 합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 관련주 및 이제 페이 관련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애플페이의 좀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건 관련주 및 이제 곡물 관련주 쪽이 훨씬 더 나중에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었던 마녀 공장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거래를 지금 마쳤는데 향후에 좀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마녀 공장을 비롯해서 이제 화장품의 대표적인 큰 종목인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고 우리나라 소비도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측면이 이 지금 오늘의 상승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도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 역시도 그런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테마의 전반적인 좀 훈풍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이제 중국과 약간 그런 외교적인 관계가 조금 더 엮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이 네. 주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도 조금 주목을 하고 한국, 중국의 관계성을 조금 주목을 하면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저번에 저희 이제 특집 방송 때 네네. 광전자를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광전자가 지금 특별한 이슈 없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뭐 장중에는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16%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점검 좀 받아볼까요? 네, 일단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점에서 조정을 받고 지지 구간을 확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의 가장 주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반도체 관련주 상승에도 이제 함께하면서 또한 실적도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수급 또한 이제 조정을 오랜 동안 받은 이제 지지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강한 상승세가 이제 단기간 연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좀 성장주들의 눈이 좀 쏠리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가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치고 가려다가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 운명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반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AI, 로봇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모멘텀과 이제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약세에 돌아섬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및 이제 관련 기업 주가도 조금씩 그런 흐름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FOMC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캐나다 금리 인상에 아무래도 지금 뭐 나스닥이라던가 성장주들 좀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이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내일장의 흐름과도 방향성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별 베스트 전략 짜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민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49%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선전지수는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 0.13% 빨간불입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도 0.12% 상승으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리튬주와 은행주가 강했습니다. 리튬주는 배터리 제조용 탄산 리튬 가격이 40여일 만에 70%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 덕분이고요. 은행주는 중국의 예금금리 인하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달러 보유량은 줄었고 금 보유고는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에 대응해서 안전자산으로 금을 비축한 걸로 해석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국의 5월 인플레이션율, 월간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07%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프랑스는 0.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1% 하락으로 거래 중인데요. 유럽에서는 친중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압박 수위를 높이고 동맹국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마크롱식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친중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